부동산을 주울 것인가, 돈을 주울 것인가. 제 주변에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가 강의 예전에 했던 거 들었던 분들이나 저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글들 보시던 분 아는데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코로나 때, 코로나 끝날 시점 돼서 2024년 갑진년 되면 이제 연끌했던 사람들 다 터져 나올 거고 심각하게 될 거다. 제가 두 가지 말했습니다. 그때 경매 물건으로 나올 거고 많이 망해가 나올 거고 그래도 지금 올해 1월 달에 벌써 지금 경매 물건이 연끌은 그 시기에 경매 물건이 딱 연끌 그 시기 5년 때 나오는 게 거의 한 10만 채 나와 있잖아요. 10만 건 나와 있잖아요. 아니 만 건인가? 지금 올 대부분의 부동산 분석가들이 말하는 것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어렵거든요. 부동산 금리가 안 내려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안 좋은 선택을 많이 할 겁니다. 이 갑질의 모양이는 진토 모양. 못 견디면 진토에 파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살 많이 할 거랬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나이대 사람들이. 근데 이 위기가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되거든요. 웃기죠. 지금 망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뭐 여러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건 너무 자세히 나오니까 그 몇 개 뭐 여러분도 아시는 데도 있고 몇 개만 보시면 답은 나오고 이 부동산이 이제 지금 나오잖아요. 이 나오는 것들을 줍는 게 바로 돈을 줍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일반인, 제 손님 중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는 제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해라. 다시 본전 회복 안 된다. 왜? 이제는 올라가지 않는다. 부동산 경기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착각하지 마라. 인구가 줄고 다 줄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살아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가 다 다운되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포기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혹시나 하니까 자꾸 또 금리 내린다는데 어떻게 된다는 기다려볼까요? 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말할 때 그때가 제일 빠르다고. 자, 이런 사람들이 한쪽에 대다수는 빨리 팔아라고 하는 사람 있죠. 당신이 어려우니까. 근데 한쪽에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냐면 제가 가만히 계세요. 현금 가만히 들고 계세요. 올 가을까지 기다리세요. 올해 가을 이후에 하나씩 주워갔어요. 그러면 당신의 부가 늘어납니다. 웃기죠? 어떤 사람들의 고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줄 것이냐, 돈을 줄 것이냐. 제가 그때 부동산 줍는 거 평수하고 정해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만 사고, 이런 쪽 부동산만 주우라고. 그러면 돈도 같이 줍는 겁니다. 근데 욕심내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어, 제가 왜 특정 형태의 부동산을 주어라고 했냐면, 이제 앞으로 가는 시대에는 그런 형태의 부동산으로밖에 우리가 주거가 안 됩니다. 지금 30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미 저희 나이 때는 살고 있잖아요. 뭐 저희 50대 중반, 60 넘어가는 사람 특히 뭐 이사 갈 일도 별로 없어요. 갈 데도 없고 그냥 자기들 사는 데 계속 살면 됩니다. 집 안 무너지면. 그런데 지금 10대, 20대들이 올라오는 거. 특히 20대, 지금 10대, 올해 태어난 사람들. 자, 지금 올해 태어난 2012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1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학 갈 때도 2030몇 년 되면 우리 대학생이 그때부터 지금 100만 명이 줄잖아요. 줄어 있어요. 인구가 100만 명 줄어 있다는 건 뭐냐면 소비 인구가 줄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10년보다 2030년대 이때 2010년도 당시에 태어난 2012년도부터 확 줄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태어난 사람들 대학을 갈 시점이 2032년 됐을 때는 벌써 전체 평균 인구가 100만이 줄어 있어요. 소비 인구가 줄었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자, 거기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결혼을 해서 할 시점이 35년, 40년 됐을 때는 돈을 쓸 사람이 없잖아요.
바둑이님, 아, 그러세요? 제가 뭐 이걸 보는 모르니까 뭐 나중에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제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둑이님 이래는 잘 모르고 제 이름을 말씀해 주시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지금은 이제 부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이 앞으로 사람이 사는 집들이 거의 정해져가 있어요. 40평 미만. 그러니까 35평 이상 됐던 4인 가족 이상의 부동산은 이제 거의 이제 안 삽니다. 그리고 산 위에 이런 데 지어놨냐면 도시 외곽에 지어놓은 큰 대규모 단지들 있죠. 거기는 그 사람들 빠져나오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대부터는 20대, 10대들이 나중에 지금 10대들, 20대들, 30대, 20대 됐을 때는 지금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자본주의 100년 동안 제일 화랑기가 뭐냐 2차 대전 끝나고 한국 전쟁 끝나고 그 몇십 년 기간입니다. 19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요 한 50년입니다. 1970년 초까지 그 지금 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1970년 초까지 그 존슨 대통령 방한하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사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GNP보다 북한이 고속도로도 많고 차도 많고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1970년 초까지만 해도 이해 안 되시죠? 그때 필리핀 아르헨티나 세계 부자 나라들이었어요.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다니까요. 감이 안 오시죠?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뀐 게 70년, 10년, 80년, 90년, 이 30년 동안 완전 이 30년, 2000년대까지, 40년까지가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시대예요. 지금은 자 그때 우리나라 왜 발달했습니까? 무역을 통해서 발달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팔아서 다른 나라에 가면 사서 썼잖아요, 사람들이. 지금요. 전 세계적 무역 규모가 줄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물건을 소비를 많이 할 곳도 없고 어지간하면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무역으로 흥한 나라하고 무역으로 뭔가를 해야 돼. 수출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수출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일단 인건비도 올라가고 기타 등등 다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한국 경제는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가가 올라간다고요. 자, 주식을 아시는 분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원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투자해서 투자금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기업이잖아요. 그게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였으면 삼성전자 실적이 올해 좋았으니까 그 배당금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배당금을 받는 주식이 아니고 주식 자체를 돈으로 해서 받잖아요. 예, 배당, 어, 바둑이님 그 지금 그 나중에 연락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연금저축은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아마 제가 주식에 넣지 말아야 같은 만에 그러니까 편제형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성함을 몰라서 그런데 성함을 봐야 제가 알 건데, 제가 뭐 아마 현금 장사는 계속 하랬을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제를 쓰는 사람들한테 배당주도 연금 저축이나 하지 말라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안정을 추구하잖아요. 그지요? 안정 추, 상간생제들은 안정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있는데 혹시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니까, 10년 어찌 될지 모르니까, 30년 어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연금 투자. 그것 자체가 상관이나 편제의 특성을 죽이는 거예요. 나중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돈을 모아 자산을 사야 그 구조가 잘못된 구조라고요. 그 구조가 자본주의 초창기에 만들어진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왜 그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똑같이 다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사람 다르잖아요.
정관격, 정인격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보고 나죠. 주식 다 전무하지 마. 저축하세요. 그리고 뭐 하나 집 사세요. 그 집 사가지고 거기 거주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사지 마세요. 집을 사갖고 집세를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현금을 써야 되는 거죠. 만약 정인 정제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아까 말하겠죠. 주식하지 말고 부동산인데 임야 같은 거 하지 말고 묶어두고 나중에 거기서 근근히 적게라도 뭐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면 숙박업을 하든지 숙박에 관련된 걸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부동산으로 돌아가면 앞으로 지금 5년, 10년 그리고 딱 10년 후만 돼도 2033년, 35년만 돼도 대한민국에 2035년에 한국에 큰 변화들이 있거든요. 현대자동차 원래 30년에 할래는 2035년에 아시죠? 이제 전기차 내연기관차에 전기차 넘어가는 거는 어떤 흐름이 아니고 정해진 수순입니다. 현대자동차도 내연차 이제 안 만들거든요. 지금도 단종을 시켜 나가고 있고. 자, 자동차가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로 바뀌면서 제일 먼저 그다음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이제는 저희들이 살아올 세대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처럼 집을 모아서 거기서 한 가족이 평생 쭉 살아간다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은 거주의 목적인데 지금 영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은 속성이 거주의 속성이지 재산 투자의 속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자본주의에 와가지고. 주상복합. 한마디로 거주를 하는데 거주가 편하게 움직이는 우리가 말하는 요즘 원룸 오피스텔처럼. 바로 그거에 바로 식상 편제들 쓰는 글자들입니다. 그냥 좋은 데 아파트 사가지고 딱 안에서 우리가 몇십 년 살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런 주상복합 형태로 가는 거고 그런 형태만 살아남고 작은 형태에만 살아남는 겁니다. 이제 결혼을 해도 애 안 낳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요. 결혼을 해서 애 낳아봐야 둘을 낳을 수가 없어요. 못 키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맞추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맞추어 나갈 때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딱 간단하죠. 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이제는 큰 집 40평, 30평 사이 못 삽니다. 그게 지금 뭐 도곡동 있는 타워필리스 이런 거 이제 2040년, 35년, 40년 되면 저기 있는 사람이 나오면 누구 다시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골치 아프죠. 부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옛날 집들 큰 아파트에 40평대 있는 사람들 나오면 그 40평에 이런 건 있죠. 내가 혼자 사는데 40평 갈래? 그때는 가도 됩니다.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2030년 돼서 40대 나 그냥 편하게 사고 싶으면 대신에 청소를 알아서 하시고 지금보다 훨씬 싸게 나옵니다. 40평대 이런데 왜냐하면 그 들어갈 사람이 없거든요. 왜 없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제 나이 때 지금 40대 50대들이 이제 10년 후에 자기 자식을 결혼시키거나 대학 갈 겁니다. 왜냐면 지금 쟤네 때 보통 늦어도 벌써 뭐 결혼한 애도 있고 이제 아닌 애들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나 그 사람들 물어봅니다. 그럼 작년에 했어요. 너그 돈 모아놓은 거 있나? 뭐 연금 나오고 우리 지금 평균 오래 살아야겠다. 우리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우리가 80대가 됐을 때 30, 아니면 70대 20년 후면 의학이 지금 이상으로 발달해갖고 우리 무조건 100년 넘게 산다. 100살은 무조건 산다. 이제 지금도 봐라 옆에 80대 80대들 지하철에 쌩쌩거리고 다니고 90대였는데 아직 80대 중반인데 다 타고 지하철 다 타고 다닌다. 지금 우리 나이 대에서 이제는 옛날처럼 60대 은퇴하고 70대 마무리하고 연금 끝나고 마무리하고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 갖고 있어야 돼요.
자식이 결혼한다고 돈을 많이 집을 사줄 수가 없어요. 왜? 집값 비싸잖아요. 예, 그 집, 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줄래 해도 내 아파트를 대부분 희생을 해서 사줘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위 1%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집을 장만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10대, 20대들은. 집을 장만하기도 어렵고, 이 사람들이 집을 장만해서 그것을, 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거예요. 갈수록. 지금 서울에 보니까, 그냥 젊은 남녀 친구들이 뭐 결혼 안 하고 그냥 둘이 같이 살아도 월세 보통 뭐 100이, 뭐 작은 원룸 주상복합이 약간 하여튼 시내 안에 있으면 전부 100 다 넘던데 120, 120, 뭐 조금 들어오면 150 이렇던데 와 진짜 그게 그냥 우리 작은 원룸인데 그래 투룸 있는 거 말도 부산하고 다른 거죠. 부산도 지금 뭐그 정도 5, 60만 원 하거든요. 서울 차이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는 전세 사기도 많아지고 하니까 대부분 월세로 바꿀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줍줍줍해서 부동산을 주고서 돈 버리는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 부동산을 나중에 전세 내지 말고 팔지도 말고 무조건 월세로 주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돈이 들어온다고. 팔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팔아봐야 지금보다 가격이 내려가니까. 자, 저한테 이렇게 상담 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강조합니다. 팔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팔지 마세요. 그냥 그거를 전세도 주지 마세요. 그냥 월세로 무조건 받으세요. 보증금 낮게 하고 월세를 높이세요. 무조건. 보증금 낮게 월세 높여서 월세 수익을 가세요. 지금 그래 가고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전세 문제가 사기 문제도. 그럼 전세 사기 문제 발생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땅 있으면 주상복합 지으랍니다. 뭐 저희 사무실 앞에도 몇 개 짓고 있거든요. 저런 거 지으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도심 안에 지어라 합니다. 네. 왔다 갔다 비용 시간 줄여야 되니까. 자, 이중적이잖아요. 이쪽 사람들한테는 돈 쓰지 말고 어떻게든 돈을 모으라 하는데 돈 모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사람들은 집을 살 수도 없는 거고 집을 살려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집을 팔면 돈 안 된다. 목돈 들어온 것 같아도 돈 안 된다. 월세 받아라 꾸준히. 올해부터 집이 쭉쭉쭉 빠져나가고 그 사람들이 연끌했던 사람들이 돈 못 벌어서 경매 나오고 하는 것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유살될 때까지 절대 하지 마라. 예?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절 걱정하지 마라 그럽니다. 기다리세요. 올해 가을 이후에 사세요. 그때 줍습니다. 돈으로. 돈만 딱 현금만 들고 있으라 합니다. 쓰지 말고 그냥 현금 들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네, 다른 사람들은 이쪽 부위에 있는 분들한테는 골치 아프죠. 이쪽 제가 별 할 말이 없어요. 가능하면 좀 뭐라 해야 되나 가능하면 빨리 처분하고 현금을 갖고 있고 자꾸 생활 환경 옮겨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어떻게든 월급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돈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으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부동산 줍이 이제 갑진년 그 가을 이제 유술 들어가면 진짜 많이 발생합니다. 올해 갑진 을사가면 진사오 진사오 미뤄가면서 진사오에서 사오에서 죽는 사람 많이 생기거든요. 마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대세는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자, 극소수의 부자,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 우리나라 부의 상위 몇 프로가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도 마찬가지죠. 상위 1% 부자들이 거의 돈 다 갖고 있잖아요. 뭐 그 수치가 나오던데 그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잘 나와요. 전 세계 부자도 마찬가지. 제가 0.3%가 전 세계 0.3% 인구가 전 세계 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저 일론 머스크 일어나다 보십시오. 혼자 300조 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대단한 이재용이 세계 200이 아닙니까? 20위도 아니고 200이 20조가 갖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나쁘냐 그러냐가 아니고 이미 이렇게 되도록 세상이 만들어지고 주역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내화풍이라고. 모든 이 풍요로워지는데 이 풍요로움을 누가 가져가냐는 거죠. 어쨌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자신은 돈은 없지만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왜? 뭐 인터넷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런 사회적인 혜택은 누리니까 휴대폰 하잖아요. 유튜브도 볼 수 있잖아요.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요. 편하게 다니잖아요. 옛날하고 다르게. 그런 사회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고통을 잘 모르죠. 근데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냥 주워 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지금 여러분들이 잘 그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쪽인 사람인지. 중간은도 있죠. 중간에 약간 중간에서 일을 봐줘야 되는 사람. 그래서 소수의 부자가 이만큼 갖고 있고 중간에 이렇게 대롱처럼 이렇게 요 사람들.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대롱이라도 붙어 있으면 그래도 제가 떡고물 이론이잖아요. 찰떡 이런 게 찹쌀 그 인절미 옮기다 보면 많이 묻거든요. 그만 해도 크죠. 자신의 팔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신의 팔자를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한마디로 내가 줍줍을 당해야 되는 사람인지 버리고 내 거를 버리고 내 거를 손해보고 줍줍을 당해야 될 것 같으면 시간 오래 끌지만 빨리 정리하세요.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부동산을 줍고 돈을 버릴 사람 같으면 아직 하지 마세요. 아니 사지 마세요. 지금 경매에 나온 거 절대 사지 마세요. 여름 지나서 사세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름 지나면 가을 찬바람 날 때 제가 그때 공식적으로 했던 이야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뉴스에 연끌한 사람들 자살 사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 끊는 안 좋은 뉴스지요. 그것이 자주 보도가 되고 그것이 한 명이 하니까 누가 또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보도를 많이 볼 때가 여름입니다. 그 지나고 가을에 왔어요. 가을 되면 뭐 죽는 사람들 안타깝지만 자본주의 냉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늘은 냉정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누군가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부자가 되는 걸 제가 찬양하고 찬성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늘의 법칙, 자연 법칙이라고. 누군가가 부자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지금 하나 잡을 걸 두 개, 세 개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쪽에 더 많은 부를 가질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 지금 지금이라도 빨리 털고 나오세요. 그래야 손해를 덜 봅니다. 앞으로 경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에 다른 영상에 나와 있지만 전쟁 안 끝난다고. 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뭐라는지. 북부, 중부, 남부 이제 라파까지 침공한다 하잖아요. 전쟁 안 끝난다니까요. 더 커진다니까요. 중동 전쟁이 발발해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잊어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좋은 거예요. 잘 됐어. 어제 보세요. 저 이스라엘 대놓고 말하잖아요. 하마스가 다 사라질 때까지 전쟁할 거라고. 북부 지금 가자 지금 폭격해가지고 거의 지도 보십시오. 그냥 올라있는 건물은 다 뭉개놨어. 전부 다. 쫙. 중부도 뭐 카나스인가 뭐 그것도 거의 지금 탱크로 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하마스 애들은. 그러니까 하마스 애들이 어디 살아있냐. 옛날에 우리 베트남 월남전 할 때 베트콩하고 섞였던 거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럼 겪었었거든요. 왜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이 악명이 높았냐. 막상 보니까 얘들이 어린애가 와서 초콜릿 왔는데 그거 알고 있는 거 뻥. 젊은 여자애가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기 밥 좀 뭐 해달라 했는데 알고 보면 얘들 폭탄 들고 왔다 뻥. 그래서 다 죽였던 겁니다.
오지 말라고. A라고 와서, 이거 A라고 하면 또 해줄래? 나오고 보니까 자살 테러. 그 알고 보니까 또 부비틀에 걸어놓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한국 그 부대들은 그거 해놨잖아요. 그 유명한 그 부대 하나 있잖아요. 외특공들 잡아가지고 목딱 잘라가지고 이 대나무 박아가지고 쫙 주변에 깔아놓고 껍데기 벗기는 거 딱 올려놓을까. 겁나서 안 온다잖아. 왜? 오는 애들이 우리가 사람 항상 항상 사람이 그거 하는 거 어린애들 뭐 연약한 여자들 할매들 와가지고 뭐 이러 와가지고 아이고 좀 좀 봐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이러 한데 알고 뻥 그 아들이 총 꺼내고 싹버리고 그래서 아무도 안 됐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쟁을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지만 자연적인 법칙이니까 황당하죠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예요. 왜? 그 있는 사람들이 애 낳으면 애 자라면 또 할 거잖아요. 너희 이스라엘 너가 우리 아빠를 이렇게 만들었지. 우리 뭐 했지.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 왜 병원이나 어린애들까지 폭격하고 죽이느냐. 간단한 겁니다. 잠재적인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들을 빨리 죽여야 돼. 미리 없애는 거죠. 제가 어느 강의 해놨잖아요. 대를 끊어버린다. 중간에 20대부터 10대까지 싹 없애버린다고 해. 그래야 안 생기잖아요. 그냥 이게 잔인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인종청소입니다. 잔인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지급장이 편하거든요. 밖에 지금 이스라엘이 편제격 나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근거로 그래 말씀하신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어쨌든 팔레스타인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해요. 그 땅에서 그러니까 그 땅에 아무도 못 살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몰아붙이면 어떻게 나가라 건너가라. 우리는 여기 점령 안 할 거지만 여기 아무도 살지 마라. 죽음의 땅으로 만들라는 거거든. 지금 그 아이라도 좀 싸울 건수 많습니다. 홍해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란 계속 건드리고 있잖아요. 이란은 지금 이거 명분만 축적하고 있는 거야. 건수만 잡히봐라 이거지. 이란이 무서운 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 진짜. 극단적 이익 추구성이요. 그 대한민국이 제일 최고입니다. 극단적 이익 추구성 대한민국이죠. 우리 우리 이익 되는 거면 국익을 모아서 쫙 밀고 나가잖아요.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 아닙니다. 얼마나 독한 사람도 많은데요. 대한민국은 다양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한국에 이민 안 오는 외국인들이 이민 못 오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 와서 일하는 건 모르는데 이민은 귀하나 이민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 배타성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한국 사람 배타성 말 안 하고 진짜 강합니다. 뭐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백인 보면 괜찮아요. 흑인 보잖아요. 그냥 흑인인데 좀 색깔이 좀 진짜 블랙을 보잖아요. 그 아십니까? 여기까지 안 하는 거. 실제로 보입니다. 지하철 안 간다니까요. 그리고 심해요. 한국 사람들 동남아나 이런 데서 얼마나 무시하지 않습니까? 인종차별 뭐 이런 건 다 심해요. 우리나라, 한국 심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이 전쟁은 끝이 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거든요. 내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이 쭉쭉 할 사람들 보고 자 무조건 기다리랍니다. 올 가을까지 기다리세요. 가만히 기다리세요. 지금 있는 거 두 배, 세 배 벌어갈 수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털고 나오세요. 빨리 털고 지금 뭔가 방법을 찾으세요. 집 옮기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어떻게든 빠져나오라고. 지금이라도 그 줍줍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빨리 하고 나오라고. 절대 상황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지표가 나와 있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는 건, 주식이 올라가는 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주식은 정상적으로 회사가 잘 되고 우리가 배당금 받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투기 구조지. 그래서 안 된다고요. 비트코인요. 그거 뭐 할 건데, 그거 사가지고. 하나가 뭐 8천만, 9천만 올라가면 어떡하고,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사회에 돈이 안 도는 건데요.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와 생산입니다. 생산한 걸 누군가 소비하고 그래서 내수가 계속 돌아가고 이 내수가 활성화되니까 외부에서 뭔가 사오고 또 우리 걸 수출하고 해서 계속 주고받고 주고받는 게 자본주의인데 어느 한쪽에서 딱 무너지는 순간 주고받고 안 되면 딱 썩어버리는 그것도 굳어가지고 지금 전세가 다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 전쟁간 다음 나버리면 끝이고 참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되어보세요. 분위기 될까? 될 분위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안 만들려고 지금 별의별 짓 다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저거 뭐 공무원 신분이 될 수 있다 없다 가지고 그 논쟁까지 하고 있잖아요. 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 아닙니까? 지 뭔가 이슈를 위해서는 김정은이 같이 만나라. 황당하죠, 이제. 아주 황당한 사람. 예. 이거 재성이니까. 현재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상업용 부동산 만들어가 돈 버리는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덕윤리 이 땅은 모르겠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이런 거죠. 다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그런, 이제, 이런 경제 구조가 그래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부동산 죽을 사람인지, 아니면 팔고 나와야 될 사람인지.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부동산 죽을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자산이 현금이 100억 이상 있고, 그리고 앞으로 100억 정도는, 현금 50억 정도는 3, 4년 내에 만들 수 있는 팔자들은 부동산 죽을 사람들 앞으로 이 위에 올라갈 부자들입니다. 안 그런 사람들은 빨리 살아날 방도를 찾아야 돼요. 그게 진짜 제가 권하는 겁니다. 진짜 조심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을 죽을 것인가, 돈을 죽을 것인가. 결론은 오른쪽에 죽을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현금 자산이 지금 그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여름 지나서 가을까지 6월, 7월 추석 때까지 계세요. 언제가 시점이다? 자살자들이 나올 때 영끌한 사람들 중에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뉴스에서 도저히 못 버텨서 버티다 안 되가 자살한다. 연탄 피워 가스 뭐 구공탄 피우든지 그 사람들이 심심찮게 뉴스에 나올 때 그때가 이 부동산을 주어서 돈을 벌일 시기다 생각하십시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주워갈 사람은 남의 불행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고통을 덜 겪는 게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앞으로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부가 부의 부, 지금까지 자본주의 100년에서 보여줬던 것보다 더 나뉩니다. 그때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